안녕하세요. 10월 13일 오늘 목요일 고생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을 경험을 하셨던 경험을 하지 않으셨던 간에 이와 같은 시장을 함께 거쳐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20년 또는 30년 이상을 하신 그러한 선배님들과 종종 이야기를 나누어 봐도 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가며 기업도 성장하고 주가도 점차적으로 성장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기다려야지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이 순간을 거쳐갑니다. 저 역시도 오랜 기간 IMF 시기도 겪었고 9.11 테러 사건도 겪었고 그 다음에 2007년 8년 정도에 미국의 리먼 브로더스의 부도 사태, 모기지 사태로 또 그러한 시장도 경험을 했었고 2015년 16년인가요? 유럽의 브렉시트의 찬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급락을 하는 그러한 상황도 겪었고 그러나 그 또한 잘 슬기롭게 기다리게 되면 거쳐갑니다. 질에 놀라서 투매를 한다거나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손절을 하지 않는 한 손절을 치고서 다시 진입을 하게 되면은 멘탈이 조금 무너지게 됩니다. 조금 상승하게 되면 웃음기가 띄워지고 또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또 손절을 하다 보면 결국에 사거니 팔거니 하다 보면 계좌는 쪼그라들고 주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우리가 동시대에 함께 이 과정을 지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식구님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투자의 퀴즈라고 하는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도 HP 휴렛패커드에 대해서 5조 원의 현금으로서 지분 11%를 매수를 하게 되죠. 지금 역시나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우리와 함께 이러한 시기를 함께 겪고 있습니다. 저는 워렌 버핏의 여러 가지 증시 격언들 좋은 말들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뇌리에 남고 가슴에 새겨두는 부분이 바로 이 말입니다. 본인은 주식을 살 적에 5년간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을 것을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매입한다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터진다든지 워렌 버핏이 90몇 세이기 때문에 2차 대전도 겪었고요. 여러 가지 전쟁들도 많이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5년 정도를 전쟁이 지속이 되면은 증시는 열리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랜 기간 증시의 문이 닫혀 있을 것을 생각을 하면서 주식 그러다 보면 같이 장기 투자로 하시게 됐던 부분이 있죠. 앙드레 코스톨라니 역시 마찬가지의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장도 끝없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고 얼마 전에 제가 탤런트 전현주 씨 그 여자분 그분의 그 영상도 다뤘는데요. 끝까지 그러다가 한두 개 상패도 당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 종목들은 절대 기업적인 내용을 볼 적에 상당 폐지하고는 거리가 대단히 멉니다. 그러다 보면은 5년, 10년 어쨌건 기다리다 보면은 상당하게 큰 수익을 아파트의 상승률만큼이나 상승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터뷰에 증시 이런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저도 역시 전원주 씨를 모델로 인해서 영상도 준비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고 기관 투자가들도 외국인 투자가들도 모두 다가 이 상황을 똑같이 겪고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시 우리 코스닥 시장은 20포인트 급락을 했죠. 3%대의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코스닥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에 대략적으로 여름 가을쯤이네요. 8월 9월경에 1062포인트까지 상승을 하고 현재는 651포인트입니다. 조금만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500까지 내려온다라면 500은 이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 한번 노란 선으로 한다라면 이곳이 500입니다. 559, 530, 요 정도까지라고 한다면 고점 대비 50%가 하락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는 651이기 때문에 대략 얼마요? 550이라고 한다면 100포인트만 더 빠지게 되면 고점 대비 대략 47, 8% 정도 또는 고점 대비 50%의 지수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끝없는 하락, 더욱 밀린다 손치더라도 이만큼 정도. 그렇다면 누군가는 웃으면서 쾌재를 부르면서 매수에 팔을 걷어붙일 그러한 상황도 도래하게 됩니다. 올 연말 두어 달 남짓 지나고 내년에 새로운 시대, 조금 더 1분기 내년도도 1분기 넉넉하게 6개월 정도를 지키게 되면은 새로운 환경이 또 시작이 되지 않을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이제 서서히 뭐 식량이라든지 보급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서서히 누군가는 백기를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렇다면 자연스레 하나 둘씩 원자재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보따리를 풀게 되겠고, 너나 함께 독립적인 것보다는 두 개 더 함께 위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세상은 또다시 협력 관계를 뭉치면서 또다시 앞으로 발전되는 모양으로, 저는 25, 6년 이상을 주식을 하면서 그와 같은 것을 몸소 그 중심에서 지켜봐왔고 느끼기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조금 이러한 시장을 인내심 있게 잘 견디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종목은 제가 가지고 있는 SCM 생명과학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고점 대비 한 90%, 10분의 1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런 종목들도요, 얼마 전에 대표이사가 돌아가시고 그 부인이 이제 최대 주주가 되면서 상속세에 해당 부분도 일각에서는 그 상속 부분에 대해서 그 남편 대표이사의 지분은 어느 정도 팔아서 상속세를 납부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10분의 1 토막이 났지만 그러한 일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업에 대한 그 기업의 기술,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그러한 믿음,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오늘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장세를 본다라면 매매를 보게 되면 이런 장이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1924억 원을 순매수를 했네요. 기관 투자가들, 특히 연기금에서 순매도가 대단히 컸다라고 하는 점. 거래소는 개인들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요. 거래소는 40포인트 1.8%의 지수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들만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순매도, 그래서 20포인트, 코스닥은 개인들의 대략 80% 이상의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죠. 개인들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들은 또다시 이제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물론 HLB 그룹주에는 신용이라든지 이러한 레버리지가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용은 대단히 0.1%도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비단 HLB는 그렇고요. 다른 종목에 있어서 개인들은 대단히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현재 레버리지 신용 잔고를 보게 되면요, 16조 원대를 보여주고 있죠. 고객 예탁금은 또다시 50조 원대를 넘어선 51조 2,530억 원의 고객 예탁금, 여전히 5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431.6.4원이 또다시 올랐네. 유가는 더욱더 떨어져서 87.27배럴당 서부 텍사스 원유의 가격이 거래가 되고요. 현재 나스닥 선물은 3시 40분을 지나면서 약보합으로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요. 코스닥의 지수를 보게 되면 그렇게 바닥권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 시기적으로는 내년 4월경 정도의 터닝 포인트가 서서히 되지 않을까 멀리 생각 정도는 하고요. 예측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이제 개별 종목을 한번 보기 전에 또다시 한번 우리는 기업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가남평형요법의 내년 FDA의 승인 신청을 재확인했다. 어제의 속보에 이은 내용입니다. 미국 자회사 엘레바 FDA와 사전 미팅을 발표했다. 선양 낭성암 치료제는 올해 말까지 신청.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올해 말까지 선낭암에 대해서 FDA에 NDA 신청을 한다. 그리고 내년 초에 이제 간세포함종에 대해서 HCC 요 간세포함종에 대해서 FDA에 NDA 신청을 한다. 이 두 가지를 본다라면 그렇게 먼 기간도 아니고요. 2달 남짓 올해 내에 또 내년 초 정도를 한다라면 항암제에 있어서 역대 대한민국에서 2개 동시에 2번을 신청을 하는 사례는 있지 않았죠. 그것을 바로 HLB 그룹, HLB가 해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도 끝없이 오를 수도 없고요. 현재 자이언트 스텝이 3번째 차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속도 조절을 할 것이고요. 어쨌건 미국 연준위의 제롬 파월 의장은 경기 회복 이런 부분보다는 인플레이션을 꼭 잡겠다는 의지가 지금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러나 자이언트 스텝 0.75%는 다음 달 11월 1일 정도, 그 이후에는 빅스텝 이하 정도의 금리 인상 서서히 온기가 이제 금리 인상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걸친서 퍼져서 이렇게 안정이 되는 시기가 이제 몇 개월 걸린다라고 본다라면 내년 4월 정도는 충분히 회복의 조짐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봅니다. HAB의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는 현지 시간 11일 간암의 가장 흔한 유형인 간세포함종 HCC 치료 옵션으로 리보세라닙 그리고 감넬리주마베 평형요법을 2023년 상반기 특히 이제 3, 4개월 1분기 내에 미국 FDA에 신약 승인 제출할 것을 재확인을 했다. 또 엘레바는 올해 말까지 리보세라닙을 ACC 선낭암의 단독 치료제로 FDA에 품목허가 제출을 계획하고 있고요. 정세호 엘레바 테라퓨틱스 CEO는 우리 팀은 HCC 간세포함종이 있죠. 요거에 대한 치료 옵션으로 리보세라닙과 감넬리주마베 병요법에 대한 FDA의 사전 미팅 결과에 만족한다. 리보세라닙의 승인 신청 일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FDA와의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 리보세라닙은 단일요법과 ACC 선낭암, 단일요법과 선낭암, 그리고 이제 병용요법의 간세포함종, 이런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됐고, 우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규제 개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습니다. 엘레바는 지난 9월 에스모에서의 이제 이 부분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엘레바는 지난 6월 ASCO 연례회의에서 진행성 재발성 그리고 전이성 ACC 환자를 대상으로 한 리보세라닙 단독요법 선낭암을 냈죠. 리보세라닙이 임상적 효과를 입증했다. 그래서 올해 연내에 NDA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만 가지고서 우리는 조금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서 저점 공략을 할 필요도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이 시간을 잘 지나쳐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LB부터 살펴본다라면 그래도 낙폭이 많이 축소된 모습이죠. 아랫골이 길게 달아서 1.74, 74만 주의 거래량, 39,500원, 4만 초반대, 4만 이하에서는 조금씩 시간의 텀을 두고서 담아가셔도 괜찮지 않나. 오늘 아침에 영상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충분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면 점프하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주가도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4만원 이하에서는 기존 물량 제외해서 일부 물량을 늘려가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HLB 제약 여전히 저점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한번 출렁였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도 12,000원이 무너졌네요. 11,850원 4%의 가격 조정. 엘테라가 끊임없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까지 내려올 상황으로 보이죠. 11,000원대 정도.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터스 4%, HLB 글로벌 3%, 전반적인 HLB 그룹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는 대다시 3, 4, 5% 이상의 가격 조정. 지금은 현재 증시가 투매 중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용에 대한 두려움, 경기 글로벌 경기 상황 등 그리고 금리 인상 부분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투매하기에 딱 좋은 그러한 시기다라는 사실이죠. 잘 극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HLB 오늘 공매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HLB 공매도가 현재 4만 주 정도가 공매도가 나왔네요. HLB는 공매도가 오늘 6만 1000주를 보여줍니다. 평균가는 39,300원 정도고요. HLB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12만 주의 공매도, 어제 13만 주의 공매도 대박이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수급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외국인은 18만 주를 사들였고요. 공매도도 역시 늘어났고 6만 주. 기관 투자가 오늘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HLB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해지 차원으로 매수가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HLB 생명과학 공매도는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인 외국인의 매매는 오늘 28,000주 정도, 어제가 135,000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HLB 제약 오늘 외국인이 3만 주 정도가 들어온 모습이네요. 엘테라의 모습, 외국인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3연일 이틀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주가는 이제 가격 조정이 심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분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LB 이곳 전저점, 이곳이 바로 여기 39,100원이었네요.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우리는 항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39,000원대, 38,500원까지 오늘 저점에 갔군요. 저는 39,100원 정도의 일부 조금 걸어 놓은 것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은 정신 나간 척하고 38,600원이나 걸어놨으면은 그래도 주당 얼마로 수익을 봤을 텐데, 어쨌든 4만 원 아래에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담아놔도 6개월 정도, 최소 6개월 멀리 보고, 물론 그 안에 높은 상승이 왔으면은 추가적인 매수한 부분은 익절을 하면서 나머지 보유 물량으로 진행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HLB 생명과 전저점 요거 12,000원대가 가볍게 무너지면서 오늘 최저점은 11,750원까지 갔습니다. 종가는 850원, 4.4%의 가격 조정이 나왔었고요.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랜 기간을 하셨던 그리고 주식 투자를 1, 2년 하셨던 이 상황은 누구나 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최소 6개월 정도 지나가게 되면 충분히 모두 다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글로벌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시기만큼 함께 힘을 내서 본업에 충실하면서 종가 무렵 정도 확인, 또 그와 종가나 이런 부분도 보지 않으면 또 흐름을 놓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창 마치고 저녁에 잠깐 그 흐름 정도 수급 정도 차트 이렇게 기술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